이 방법을 가지고 저는 글 하나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전문적인 주제는 등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두 번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챗 GPT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애드센스 승인글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인글을 작성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승인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인글 형식입니다. 승인글을 작성할 때는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잡고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글 로봇이 전문적인 글이라고 판단을 해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승인을 받을 때는 주제를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승인이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더 빠르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승인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를 써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전문적인 주제일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을 드리자면 과학, 환경, 영화, 음악, 스포츠 등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승인글 주제를 잡을 때는 전문적이기도 하면서 쓸거리가 많은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주제를 잡고 제목을 지었다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써줘야 하는데요. 맨 위에 메타스크립션 150자 내외를 적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메타스크립션이란 본문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스크립션을 적을 때 본문에 상관없는 인사글이라든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네이버 블로그에 쓸 법한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메타스크립션을 이렇게 150자 내외를 적어주셨으면 그 밑에 썸네일을 사진 한 장 넣어주시고 그 썸네일 밑에 소제목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제목을 만들 때 또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 소제목을 만들 때는 제목에 썼던 키워드를 반복해 주셔야 제목과 글 내용이 일치하다고 구글 로봇이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에 뭐뭐의 결과, 방법, 원인 이렇게 적었다면은 그 소제목에도 뭐뭐의 방법, 뭐뭐의 원인, 뭐뭐의 결과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목은 H2 태그 사이즈로 3, 4개를 만들었고요. 본문글은 2000자 내외로 적어주었어요. 글자 수가 애매하게 모자란다 싶으면은 마지막 소제목을 만들 때 결론 또는 뭐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잡아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또 적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 수를 채웠어요. 승인글을 작성할 때 내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한두 명밖에 없다고 너무 적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승인글은 구글 로봇이 좋아하는 형식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0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구글 로봇이 좋아하는 형식에 맞춰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챗 GP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인글 쓰는 형식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본문 글을 작성해 볼 거예요. 저는 카톡 챗 GPT와 PC 챗 GPT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두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카톡 챗 GPT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수겁이라는 채널이에요. 이거를 친구 추가해 주셔서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수겁을 어디에 이용했냐면 메타스크립션이나 소제목을 잡을 때 활용을 했어요. 이게 한글 번역이 자연스럽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나 요약을 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긴 문장이 약하고 1000자 이상으로는 얘가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수겁을 메타스크립션과 소제목을 잡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수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아수겁을 활용하여서 소제목 3, 4개 정도를 잡아주었고요. 이제 본문글을 작성할 차례예요. 본문글은 장문이기 때문에 카톡 챗 GPT가 아닌 PC 챗 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챗 GPT 가입을 하셨다는 전제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프롬프트 지니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꼭 승인글 용도가 아니더라도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편리한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챗 GPT에서 한글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한글로 주는데 너무 느리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걸 활용하기에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질문을 하려면은 다양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팝하고 번역기에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지니를 이용하면은 한글로 질문을 해도 영어와 한글 모두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확장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얻은 답변을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가공을 해줄 텐데요. 쉽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챗 GPT, 팝하고, 메모장, HTML 모드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챗 GPT에서 영어로 얻은 답변을 쭉 드래그 하셔서 팝하고 번역기를 키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때 영어에서 일본어로 먼저 1차 번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일본어에서 한글로 2차적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래도 챗 GPT가 AI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 문서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답니다. 그리고 글 길이를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해서는 한글 단어가 있으면 괄호를 하고 영어 단어까지 저는 적어주었어요. 그러면 더 전문적이어 보이고 글 길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썼을 때 괄호치고 또 지구온난화 영어 단어를 한 번 더 적어주었어요. 이제 팝하고를 통해서 2차 번역을 다 끝내셨다면 메모장을 키시고 메모장에 한번 붙여 넣어주실 건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단어나 어미를 수정해주기 위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또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해서 한다, 했다 말투보다는 했습니다. 합니다 라는 이렇게 존댓말 형식으로 넣어주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실 텐데 이때 그냥 글쓰기 모드에 가서 붙여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HTML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붙여넣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HTML 모드가 아니라 기본 모드에 붙여넣기를 하신다면은 글자 중간중간 이상한 문자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게 복붙을 했다는 것을 구글 로봇에게 들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HTML 모드를 가셔서 반드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다 쓰시고 나서 한번 HTML 모드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 중간중간에 뭐 MBSP 이러면서 이상한 코드, 이상한 문자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애드센스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저는 글 하나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하루에 몇 개라도 승인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순서를 모두 다 쓰지는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귀찮으면은 가끔씩 생략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팁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꼭 애드센스 승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